여, 워라, 알승환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부모고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포트를 지금까지 받아왔다면 이제 그만 멈춰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 정말 부모님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아, 어머님, 아버님, 이제는 제가 독립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예, 그 돈을 모아서 자신한테 투자를 하세요. 예. 차라리 진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성인 될 때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서포트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아마 많이 서포트 필요할 거예요. 대학교 어느 정도 졸업하면 여러분 직장인이 되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는 자립심도 이제 키우고 나름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사회적인 활동도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투자자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부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자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투자는 정확하게 ROI, 리턴 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부모들의 어떤 투자는 우리가 나이가 이제 40, 50, 60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투자는 계속 끝없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아마 저는 그게 굉장히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부모님들 이제 그만 지출하셔야 돼요. 나를 위한 지출, 그거를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은 분명 문제를 계속 악화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빚쟁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빚쟁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빚을 지면 아예 이 빚을 갚을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안 해요. 왜? 빚을 이제 졌으니까. 그리고 그 용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더 이상 내 평생을 못 갚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타락하고 포기해버려요. 근데 어떤 빚쟁이들은 내가 이렇게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빚을 갚고도 훨씬 성공하는 그런 성공 스토리를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원래 빚쟁이였는데 여기까지 성공했다. 이 두 가지 종류는 어떻게 다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빚을 지고 태어난 거예요. 뭐 나라의 빚이든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의 어떤 투자를 통한 빚이든 이렇게 빚을 지다 보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성장하는데 여기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의 투자가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당연한 거냐고요. 부모님도 부모님의 삶이 있는데 단순히 그냥 피로 섞여가지고 그게 당연하다? 문화적으로 부모와 자녀들을 서포트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 아니에요. 저희가 봤을 때 그건 빚이에요. 그럼 빚을 내가 졌으면 갚아야 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성장해야 되죠. 부모도 여러분의 독립성을 원할 거예요. 부모님 자체도 독립을 해야 되겠지만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아올 수가 없는 어떤 시스템에서 살았어요. 학교 교육도 오프라인에서 인터넷으로 연결된 거는 얼마 안 돼요. 역사를 보면 지금처럼 하나의 글로벌 이런 어떤 인터넷으로 모두 다 이렇게 등록만 하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부자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그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공개하고 실제로 교육에 투자를 해서 실제로 부자들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그 소스를 던질 수 있는 자원을 가질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잘 안 됐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가 어느 정도 멘토를 찾았으면 그 멘토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내가 충분히 그 사람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학교 교육보다도 훨씬 값진 교육이에요. 우리가 학교 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단순히 누구 밑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서 뭔가 취직 역대 연봉 이렇게 받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동물처럼 사는 거? 그게 왜 동물처럼 사냐? 그게 동물처럼 사는 거잖아요. 사는 자체를 의미를 두고 사는 게 동물처럼 사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자녀로서 아주 정말 인간답게 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도 왔다가 가는 부분들인데 그냥 우리가 단순히 살기 위해서 여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왔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 건지 물론 여기에 대한 의미는 각자 다 다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부모님들의 그 지출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어떤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 리스크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 모두 다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위한 투자. 자신을 위한 투자는 결국 많은 것들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투자한 그 5분의 1이든 10분의 1이든 내 자신을 위해서 첫 번째 그 지출을 내 자신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이제부터. 단순히 그냥 정말 책 한 권을 사더라도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사주는 책이 아니라 나를 위한 책인 거예요. 예, 교육 프로그램이요. 영어든 뭐든 독일어든 러시아어든 중국어든 나를 위해서 배우는 거죠. 나의 어떤 새로운 배움의 공간을.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그 지출을 나를 향한 지출로 연결됐을 때는 결국은 자녀도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사실 정말 나를 독하게 키웠다. 나를 정말 제대로 훈련시켰다. 내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데 저희 부모는 실제로 고기를 주는 이런 대부분 부모님처럼 고기를 주고 나한테 돈을 이렇게 연결해 주고 돈으로 자산을 넘겨준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 돈을 버는 방법, 자산을 구축하는 방법 이것들을 가르쳐 줬다.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결국엔 부모님들이 본인한테 지출을 못하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 그 투자하는 그 지출도 자녀들 원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녀들 원하지 않든 원하든 부모님들이 억지로 한 것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자녀들이 만약 이 교육 시스템 안에서 자신만의 탤런트를 찾는 사람들이 많으면 괜찮겠지만 실제로 학교 교육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찾지 못한 사람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밖에서 결국에는 본인의 크리에이티비티 이런 어떤 창의력을 잃어가면서 아주 동물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진짜 어떤 한 의미를 가지고 한 자유를 가지고 실제로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뭔지 그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진짜 그 의미,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 제대로 내가 오늘 하루만 살더라도 과연 내가 왜 이 지구촌에 왔을까? 나라고 하는 이 생명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회에 어떤 것을 공급할 수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탤런트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 사람은 위대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냥 기존의 어떤 시스템대로 그냥 어차피 정말 열심히 그냥 일만 하고 먹고 자고 하는 그 삶 자체를 본다고 했을 때는 동물하고 별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돼요. 자, 이런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돼 왔냐를 보면 결국은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다 하는데 저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들의 그 지출의 그 첫 단추, 첫 번째 그 지출의 문제라고 생각돼요. 왜 나를 위한 pay yourself first 이 룰을 적용하지 않았을까? 모든 부자들이 다 얘기하는 pay yourself first. 당신 자신한테 먼저 지불하세요. 이 룰을 왜 우리가 모르고 살았을까? 이제라도 알 수 있다면, 안다면, 이제라도 이거를 이해를 했다면 여러분들 그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지출하세요. 이제 나라는 이름 석자를 두고 나를 위해서 지출하는 거예요. 어떤 지출이야? PCM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육에 대한 지출을 하는 이유는 내 눈을 뜨기 위한 지출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지출이겠죠. 투자에 대한 지출, 재테크에 대한 지출, 사업에 대한 그 확장을 하기 위한 지출, 고용 창출하기 위한 그 사람의 어떤 월급을 주기 위한 지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나가면 기부에 대한 지출, 생활비에 대한 지출은 당연해요. 생활비에 대한 지출, 생활비 그 자체도 결국에 내 자녀 교육에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활비라고 했을 때 그 교육과의 의미 있는지 어떻게 보면 정말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교육들도 제가 많이 배웠던 이유는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학교 졸업하고 결국 원하는 건 자유거든요. 학교에서 자유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들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학교를 여러분 그런 profession 그런 어떤 전문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자유가 있고 정말 행복하다고 완벽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최소한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가진 사람들 이미 가봤던 사람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멘토십에 대한 이런 어떤 흐름을 통해서 결국 우리 머릿속에 시스템화돼서 그거를 얻고 그거에 대한 메시지든 그거에 대한 어떤 룰을 적용해서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지구촌의 경제 경영이라고 하는 이 게임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실제로 부자들이 모두 다 공통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정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교육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문화는 어떻게 바꿔야 돼?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다시 돌아오면 결국 부모님들의 지출, 그 지출에 대한 거를 그냥 단순히 지출하는 게 아니라 좀 스마트하게 지출하자. 나 자신을 위해서 지출하자. 내가 성장하고 내가 원본이 제대로 돼야 내 파트너 복제되는 것처럼,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한테 그냥 단순히 고기만 주고 돈만 주고 자산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뭘 줄 수 있을까를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저는 그게 지출에 대한 스마트 지출에 대한 선택이라고 생각돼요. 그 선택의 기준이라고 생각되고,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철학이라고 생각돼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피스.